안녕하세요. 기업 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변제 방식, 강제집행 가능 여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 등이 달라집니다. 먼저 회생 절차에서 채권이 처리되는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은 그 성질과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고 공익채권은 절차 밖에서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개별 변제가 허용되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또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 집행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됩니다. 즉, 개별 권리 행사를 멈추고 절차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처럼 변제를 제한하는 것은 회생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여 사업 계속의 기초를 유지하고 일부 채권자의 우선 만족을 막아 채권자 평등을 확보하며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됩니다. 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공익채권자는 관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소송과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익채권의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이유는 절차 수행 비용을 제때 지급하고 회생 중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며 기업의 계속성과 회생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채권도 언제나 자유롭게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으로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거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이나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공익채권 전액 변제에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비율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이는 회생을 위해 긴급하게 조달한 자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그 권리 내용도 변경됩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금수급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익채권은 수시 변제와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무시하면 계획 수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익채권이 다액인 경우 분할 변제 합의를 반영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에 관하여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고 관리인이 이를 시인했더라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익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고
집행이 제한됩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수시 변제와 강제 집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의 성질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전 채권처럼 보여도 변제 시기와 권리 행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못 분류하면 회수 전략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회생채권자는 채권 신고와 회생 계획의 내용에 집중해야 하고, 공익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의 정확한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